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활기록부를 채우고는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까봐 걱정이에요. 인터넷에 나온 자료는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 서울대 공대 수시 합격 생활기록부 이번 영상에서 시원하게 탈탈 털었습니다. 유진쌤의 수시 특강 지금 당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시 멘토 김규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수시, 특히 학종의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생활기록부는 마치 한 장의 그림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메인 테마, 기본 과목의 전체적인 완성도, 그리고 나만의 특별 요소까지 이 세 가지만 챙기면 눈에 띄는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아직 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제가 특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메인 테마를 잘 잡아서 3년 내내 일관성 있게 잘 탐구하고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노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탐구한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하라고? 뭐야, 뻔한 내용이잖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생활기록부 관련 정보가 추상적인 말로만 이루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거의 없어서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여러분의 심정 정말 절절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생기부를 직접 탈탈 털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제 생활기록부는 가장 마지막에 공개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수시 특강 컨텐츠에서도 제가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제 탐구 내용을 기록했는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고 시작해야 앞으로의 영상이 여러분께 더 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서울대 합격 생활기록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수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과대학,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를 진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조선해양공학과도 역시 기계공학과처럼 물리학, 즉 역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과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흥미가 있었던 물리학 과목에서 어떤 심어 탐구를 할지 생각해보다가 진동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탐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진동이라는 주제는 사실 물리 1에서 잠깐 언급은 되지만 깊게 배우는 주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물리2에서 단진동이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고 대학에서는 동력학 그리고 소음진동학이나 구조해석과 같은 과목들로 연계되면서 천박과 같은 큰 구조물을 설계할 때 움직이는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분석하는 기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진동이라는 개념에 관해서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진동 현상에 관해 탐구하기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물리1에서 수행평가 발표를 할 때 이 진동을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고 물리2를 배우면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유진동과 감쇄진동에 관한 심화 탐구를 진행했어요. 이러한 탐구 내용은 모두 독서와 발표 그리고 보고서의 형태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이 진동 현상을 공부하다 보니 미분방정식이나 테일러 전개와 같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수학 개념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수학 교과에서도 관련된 개념을 계속 탐구하고 그런 내용을 모두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물리, 고급 수학 이런 심화 과목들을 추가로 수강해서 더 심화된 탐구를 이어나갔고요. 마지막으로 진동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구조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이환요소 해석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중 모달 해석이라는 과정을 NCS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간단한 형태에 대해서 시도해보고 이 내용을 모두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했었어요. 대학에 와서 보니 제가 실제로 했던 이런 탐구들이 사실은 조선해양공학과의 2,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 결과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 물리1, 물리2, 심화미적분학, 고급수학 1, 고급수학 2, 그리고 고급 물리까지 교과 학습 발달 상황부터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이르기까지 생활기록부 전 영역에 걸쳐서 제가 진동을 주제로 탐구한 내용이 전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스토리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학년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동 공부를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테일러 급수와 행렬,
그리고 선형사상에 대한 탐구 내용이 드러나 있어요. 진동이라는 직접적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2학년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이 항목에 자유도가 꽤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과 후 학교 수강 사실에 관해서만 적을 수 있다가 요즘에는 작성할 수 없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동의 종류를 비롯하여 감쇄와 고유진동 모드, 고유진동수 등 진동현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때가 제 진동에 관한 탐구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흐름이 물론 3학년 때도 이어지는데요. 먼저 고급 수학 2 과목에서 미분 방정식에 관한 탐구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급 물리에서 배운 내용과 연계하여 학습하였다는 부분이 드러나 있죠. 특히 1개 미분 방정식을 배운 후 공업 수학을 참고해서 고개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 탐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공업 수학은 공대생이라면 누구나 배우게 되는 교재이죠. 이런 식으로 대학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책까지 참고해가면서 이렇게 제 탐구를 발전시켜 나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고급 물리 과목에서는 강제 진동과 감쇄 진동, 그리고 미분 방정식의 연계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감쇄 진동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정량적으로 실제로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고자 진동 시스템 분석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다는 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 개념을 겉핥기식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수학적인 기법들까지 익힌 다음에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더욱 강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학년 진로활동까지 보시면 이 진동 분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단어가 마침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기계 부재의 고유 진동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진동이 테마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엔시스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한 트러스 구조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라고 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떠한 결실까지 보았다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실제로 제가 컴퓨터 해석 프로그램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하고 고유 진동수를 구한 화면입니다. 이 진로활동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탐구 과정에서의 결과와 소감을 유한요소 해석, 잘게 쪼개 생각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는 문구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진동이라는 현상에 관해서는 제가 제 고등학교에서 가장 전문가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관심이 생긴 분야를 2년간 꾸준히 탐구하고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는 그런 도전을 감행해 가면서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나름대로 결실을 보았다는 점이 입학사정관 분들께도 좋은 인상을 남겨서 제가 합격하게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 수시 전략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공유하면 어떤 분들은 자사고라서 저런 게 가능한 거다. 일반고에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 저 정도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평범한 학생들은 저렇게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엄청나게 많은 학원 스케줄을 소화하는 건 가능한데 일주일에 3시간씩 투자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요즘 자사고가 많이 메리트가 떨어져서 일반고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럴 때만 꼭 자사고와 일반고의 수준 차이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이 없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더 풀어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 수시 특강 컨텐츠에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방법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 그저 편하게 앉아서 남들이 다 하는 대로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변명이 아닐까요? 처음 이 방법을 들으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하는 방법에 확신이 부족했고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정리한 꿀팁만 쏙쏙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수시 특강 컨텐츠를 하려고 한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진동이라는 메인 테마를 잡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로에 맞춰서 메인 테마를 잡는 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문가처럼 파고드는 법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어지는 영상에서 또 다뤄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 이 방법에는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주제로 선택해서 배울지부터 어떻게 배울지 그리고 어디까지 심화 탐구를 할지까지 모두 제 스스로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누구나 저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시 멘토 김규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요. 안녕.